은퇴 준비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네. 자녀입니다, 자녀. 자녀한테 지원 안 해주면 돼요. 저도요. 부모님들이 자기 노후 자금을 가지고 써요. 그러면서 은퇴 준비가 확 틀어지죠. 그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식한테 불편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제일 고민되는 게 사실은 돈에 대해서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 혼자 좀 일을 많이 벌렸어요. 그래서 지금 임대업을 시작한 지 한 1년 돼가요. 지금 4억이란 돈을 대출을 있어요. 이자가 높지가 않았었는데 대출한 거를 갚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은퇴에 대해서 준비해 놓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은퇴할 자금을 모아야 되는지 변액을 한 10년 전부터 붓기 해갖고 만기가 다 됐어요. 지금 그 돈을 이거를 대출을 갚아야 되는 건지 작가님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변액된 거를 그냥 유지를 하지 말고 다른 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사실 65세까지 일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은 앞으로 돈을 모으면 65세 돼서 은퇴했을 때 나은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65세까지 일하겠다는 거는 매우 매우 칭찬할 만하고요. 사실은 이 노후 자금이 되게 네.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일하면 사실 노후 자금 준비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없으니까 그걸 그죠? 이제 지금 나이부터 이제 사망 나이까지 해서 이걸 점점 땡기니까 요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일하는 기간을 조금만 늘려도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두 번째로 대출 받으신 4억의 금리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3점 몇 프로였는데 지금은 6%가 넘어버렸어요. 이제 저도 돈에 대해서 공부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한 네, 네,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캐시플로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직업은 있어서 들어오는 월급이 있어야 되고 음, 그다음에 사업으로 돈을 굴려야 되고 투자금 그래서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하셔서 네. 일단은 부의 네. 파이프라인 뭐 이런 거 책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개 돈 나올 구멍을 만들어라. 정답이죠, 이건. 이거 맞는 네. 말이에요. 숙박업 하는데 뭐 내 노동은 난 상관없어. 근데 음, 금리가 6%면 내가 수익 나오는 거에 비해서 이자도 못 내게 음, 생겼어. 맞나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수익 구조를 조금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처음에 이게 플러스가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1년이 안 됐거든요. 이거를 처분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힘들었으니까 조금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플러스가 될 때까지 한번 계속 운영을 해볼까. 사실은 고민 중이에요. 금리를 감당할 수 있고 내 노동을 커버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네. 가져가시는 게 맞고 두 번째로 가서 변액 같은 경우는 본인 것도 있으시고 아이 것도 있으시고 이게 합쳐서 2억 정도인가요? 그리고 네. 110%라는 게 지금 10년 부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연환산 수익률로 계산하면 1%도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대 수익이 굉장히 낮은 상품이라서 당연히 이거를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대출을 갚을 거냐 아니면 연금을 응, 응. 시작할 거냐가 이제 네. 문제인 거죠. 지금 미국 분이신가요? 401K를 하고 계시면? 신랑은 미국 사람이고 아, 미국에서 아, 둘이 같이 일을 아, 하니까 둘 아, 아. 다 401K를 두 개 다 갖고 있어요. 한국 연금 가입 가능하시죠? 이거 사업 시작하면서 네. 한국도 국민연금 저도 시작했어요. 아, 그게 가능하시더라고요. 기대 수익률 관점에서 보시면 되시거든요. 여기 대출을 갚으면 6%가 없어지는 거고, 여기서 6%낼 수 있나? 이렇게 따져보시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응, 운영해도 6%는 안 응. 될 것 같아. 네. 라고 하시면 대출을 갚는 것도 방법이에요. 한국제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개인연금은 가입을 하게 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주잖아요.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저는 무조건 900만 원은 하라고 하거든요. 3.2%로 해도 한 1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돈 응,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안 받으면 엄청 큰 돈이죠. 네, 그래서 그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 넣으라고 해요. 왜냐면 그만한 응. 그 기대 수익률 그저께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거 심플합니다. 변액 가져갔을 때 기대 수익률이 얼마일까? 본인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 대충 알겠죠. 근데 네, 대출은 이걸 안 갚았을 때 기대 수익률, 기대 손실이겠죠. 이건 한 6%가 네, 넘잖아요. 그러면 연금을 네, 시작했을 때 내가 기대 수익률이 얼마일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2억이 현재 있어. 근데 네, 변액을 넣을 거냐, 대출을 네. 갚을 거냐, 연금을 시작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보기엔 결론이 대충 나오실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요. 왜냐면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실 수 있으니까 대출을 일부 상환하는 것도
지금 금리에서는 방법이다. 네. 대출도 좋은 대출도 있고 나쁜 대출도 있거든요. 좋은 대출은 보통은 소비를 이제 줄여주는 네, 주택담보대출 같은 음, 경우가 나쁘지 않아요. 거주용 네네. 주택인 경우에는. 왜냐하면 돈을 쓰기 전에 원리금부터 갚잖아요. 그럼 소비가 줄어들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그렇죠. 일부 괜찮은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3억 원 정도가 지금 투자된 금액인가요? 주식은 얼마 정도 하고 계세요? 한국에 있는 게 1억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1억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총 3억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1억은 어디 있나요? 현금이요. 아, 현금성 자산. 주식 투자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19년에 시작했어요. 얼떨결에 장기 투자가 된 것 같아요. 아, 엔비디아, 테슬라 갖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버터 다 들고 있어요. 지금 자산 배분 시작한다고 10월 말에 산 것도 있고, 삼성 거 산 다음에 솔직히 플러스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겁도 없이 이것저것 사서 한국 거는 정말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작가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냥 매여 있지 말고 빨리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시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냥 저도 요번에 한국 들어가서 정리를 해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걱정도 되고 정말 이게 잘하는 건지 아니면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몰라서. 근데 지금 현금이 1억 있는데 그거 살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이 네, 주저되잖아요. 그럼 안 네. 해야 돼요. 근데 왜 대답 주저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음, 거라서 안 아까워서. 사겠다는 말을 못 하는 건데, 지금부터 이제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죠. 일단 3억 원 있는 거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 여기 수치를 대충 입력을 해놨거든요. 72년생이시고, 기대 연령이 한 88세 정도 되시고, 65세까지 일한다. 너무 음, 좋고, 일단은 환율은 그냥 1,000원으로 다 계산했어요. 단순하게. 수입 대비해서는 소비가 많진 않으셔가지고 월 생활비 500만 원 정도 쓰고 싶다. 지금 시세로 500만 원, 그러니까 5,000달러가 65세 되면 한 670만 원? 그리고 88세쯤 되면 1,000만 원 이상 있어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제 뭐 한국 기준이긴 한데 인플레이션 2%고 네. 예금을 했을 때는 음, 3%. 근데 투자는 5% 수익이 난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예금으로 준비를 하시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저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투자를 하게 되면 220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 음,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노후 자금이 다 준비가 된다. 근데 음. 지금 저축 가능 금액이 430 있으시니까 예금만 해도 가능은 해요. 65세까지 일한다는 것이 플러스가 많이 되나 봐요. 이게 은퇴 나이별로 이걸 또 계산한 거예요. 60세부터 예를 들어서 70세까지 아, 이렇게. 65세 네, 적으셨잖아요. 그러면 65세 은퇴를 할 거면 예금 네, 뭐 400만 원 정도 하면 돼. 이렇게 나온 거죠. 투자는 220 정도 하면 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 내가 나 60에나 관두고 싶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네. 똑같은 시뮬레이션에서 예금을 800을 해줘야 돼요. 830만 원. 음, 예, 불가능하죠. 그리고 투자를 하더라도 이거는 550만 원 이상을 매달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65세까지 일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탁 나온 거예요. 음, 기본적으로는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모아야 되는 금액이 2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오래 일하면 좋지만 언제 네.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현재 있는 금액을 다 모아서 이 저축하는 금액만 잘 관리를 해도 은퇴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요, 왠지 느낌에. 아이들이 커가면서 들어가는 돈들은 계산을 안 했어요. 이런, 그래서 은퇴 준비해서 가장 큰 리스크가 네, 자녀입니다, 자녀. 자녀한테 지원을 안 해주면 돼요. 그러게요. 전세를 얻어준다거나 이렇게 큰 그렇죠. 거를 할 때 보통 이 부모님들이 자기 노후 자금을 가지고 써요. 그러면서 은퇴 준비가 확 틀어지죠. 그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음, 근데 자식한테 불편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너 다들, 결혼할 때 전셋집을 응, 해줬는데라는 건 내 기억이고 자식 응, 입장에서는 네, 부모님이 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자기가 도와줄 수도 없어. 나도 열심히 맞아요. 살지만.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자녀한테 해주실 거는 응, 은퇴 후 생활비 여기서 나오잖아요. 220 정도만 투자를 해도 요 생활비가 나온다는 계산이잖아요. 근데 400을 했으면 요거 2배는 응, 나오겠죠. 네, 러프하게. 네,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이 내가 나오면 자녀한테 응, 3, 400을 응, 줄 수도 있죠. 근데 먼저 자녀한테 준 다음에는 이제 답이 없는 거니까 그런 거를 좀 고민은
하셔야 되더라고요. 아이들 대학 가는 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사실 등록금이. 이 주 안에 있는 대학을 가도 1년에 4만 불 정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대출 받아서 써야 되는 거니까 대학까지는 그래도 내줘야 된다는 게 생각이에요. 그 다음은 알아서 하더라도. 뭐, 노후 네, 자금을 털어서 할 거냐, 아니면 네,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학자금 네, 대출을 상환할 때, 네. 그때 나 은퇴했을 그죠, 거잖아요. 자녀는 그죠. 사회생활 하고 있을 거고, 그때 가서 돈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저한테 그런 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본인 연금 다 채워 넣어라. 일단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액공제도 다 음, 안 받으면서 무슨 자녀 걸 챙기냐. 저 이렇게 음, 얘기하거든요. 자녀 거 안 챙기셔도 알겠습니다. 돼요. 하나도 안 챙기셔도 돼요. 나중에 본인이 돈이 많고 본인이 이제 음, 캐시플로우가 좋으면 그걸 음, 가지고 도와주면 되거든요. 네, 연금 이제 몇 년 후면 인출도 가능하시잖아요. 그죠. 55세부터 가능하니까. 그때 뭐 자녀 대학교 가면 내가 연금 받아서 그걸로 생활비 보태주고 하면 되죠. 그리고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작가님? 제일 걱정되는 게 리밸런싱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목돈으로 어느 정도 놓고 시작은 했는데, 이게 이제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할 때, 리밸런싱 할 때, 얼마큼 자주 해야 되는지, 올라간 거를 팔아서 내려간 거를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지금 직장이 있으니까 여윳돈 있는 걸로 내려간 거를 사야 되는 건지 헷갈려요. 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근데 네. 리밸런싱은 말 그대로 균형이 무너진 걸 다시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균형이 얼마나 무너졌을 때 해야 돼? 탁자가 있는데 다리가 네. 6개 있어요. 다리가 하나가 짧아졌어요. 그래도 탁자 위에 놓인 공이 흘러떨어지지만 않으면 균형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이 짧아졌거나 하나가 되게 길어지면 문제가 음.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되게가 어디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고민하는데 그거를 측정하면서 하는 건 사실 힘들어요. 네.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거나 네. 분기에 한 번 정도 하세요. 네, 그걸로 충분해요. 일단 음, 분산해놨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두 알겠습니다. 번째로는 비싸진 걸 팔아서 싼 걸 사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쨌거나 높이만 맞추면 돼요. 그 높이라는 건 음, 최초에 정해놨던 목표 비중. 네, 그거만 맞추면 되는데, 음, 그거를 뭘 팔아서 사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으로 부족한 네. 부분을 떼워주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그거는요? 지금 내가 1억 어, 원으로 했는데, 네. A라는 자산이 뭐 네. 빠졌어. 그래서 네. 100만 네. 원이 부족한데 딴 걸 팔아서 해야 되는데 네. 뭔가 매도하는 거 너무 뭔가 아닌 것 같고 불편하다라고 하면 내가 이번 달에 네. 추가로 납입하는 게 200만 원 있으면 그중에 100만 원으로 이걸 사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만 딱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주식이랑 현금. 현금 안 움직이겠죠. 이제 뭐 500만 원씩 샀어요. 주식이 600만 원이 됐어요. 올라가지고. 네. 네. 근데 현금은 가만히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50만 원을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네. 넘어갔어요. 그럼 550씩 됐겠죠. 그 다음에 주식이 다시 또 10% 내려가요. 빠져가지고, 네, 음, 빠졌어요. 그러면 네. 현금으로 다시 사잖아요. 근데 네. 이것만 해도 돈이 벌려요. 고가 그게 매도, 가능해요? 저가 매수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저의 주장이 아니라 무수한 증명과 제 책에도 이미 여러 번 언급돼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밸런싱으로 돈을 벌자는 게 아니에요. 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 수익을 취하자인데 그 사이 동안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으니 네. 그걸 줄이자고 해서 분산을 한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그걸 줄이자고 분산을 했는데 그냥 네. 놔두면 특정 네. 자산이 너무 커지거나 너무 작아져 버리니까 음. 균형이 깨지니 그 사이사이에 리밸런싱을 통해서 균형을 맞춰주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작가님이 알려주신 여러 가지 자산 배분이 있는데 직진으로 질문해도 될까요? 네, 어떤 편하게 거를 말씀. 추천하세요? 저는 최근에 작가 나온 걸 추천드리죠. 최근에 나온 거요? 네, 왜냐면 그만큼 공부가 더 됐고, 저도 책에서도 다 설명을 드려요. 이전 책에선 나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음, 부분이 음. 문제여서 이번에 바꾼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전 책을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개선된 걸 ETF가 보시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또 그렇다는 얘기 하셨. 그쵸, 그쵸. 잘하겠습니다. 해갖고 다음에 자랑하면서 전화 드릴게요. 연락 드릴게요, 작가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